자, 이번에는 425쪽에 12번부터 13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단어의 의미도 변했다 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한 것을 서술하는 글입니다. 425쪽 12번, 13번. 자, 단어의 의미도 변했다. 개화기 이전만 하더라도 인정이 뇌물을. 자, 인정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람 사이의 정인데 원래 무슨 뜻이었어? 뇌물이었어. 즉 뇌물이었고, 또 방송이라는 것이, 방송한다는 것이 석방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석방한다는 의미였는데, 이처럼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즉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또 단순히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단순히 다른 의미로 변화하는 건 이동이라 하죠. 그러면 가달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의미 변화의 종류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예시를 들어서 사용 방법은, 설명 방법은 예시를 들어서 의미 변화의 종류를 말했어요. 그런 다음 나달락에 처음을 봤더니 뭐가 나왔어? 확장의 예가 나왔고, 확장을 얘기했고, 그리고 다달락은 뭘 얘기했어요? 축소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라달락은 뭘 얘기했어요? 이동을 말했어요. 모두 공통된 설명 방법은 예시를 썼고요. 자, 그러면 나, 다, 라는 가달락에 뭐가 되는 거예요? 뒷받침 달락이 되는 것이고, 중심 달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달락이 주지, 중심 달락이 되고, 나, 다, 라는 이들은 서로 대등하죠? 나, 다라는 각각 서로 대등하고 이것이 가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12번, 이 글의 주제는 변화의 원인이냐, 성격이냐, 유형이냐, 본질이냐라고 했으니까 의미 변화에 뭘 쓴 거야? 유형, 종류를 든 거죠. 정답은 3번. 또 13번,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가가 중심 단락이고 나다라가 이를 뒷받침하는 단락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가에서 말한 내용을 나부터 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자, 지문은 엄청 긴데 문제도 쉽게 풀렸고, 첫 단락을 우리가 꼼꼼히 읽었더니 거기 의미 변화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3가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거야. 글의 구조가 간단하죠? 자, 다음엔 426쪽에 이제 14번부터 15번을 보면 역시 앞에서 자주 봤던 지문이니까 문제를 바로 보면 문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됐습니다. 먼저 1번, 나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다라고 했습니다. 가가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민족문화의 전통은 곧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예로서 나달락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결국 여기서 창조적 정신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을 보지 못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가를 뒷받침한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다는 나와 대등하다고 했는데, 다가 나와 대등하다고 했는데 다단락에서 원효의 불교 신앙이 또한 그러하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결국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민족문화의 정신은 창조성이 있는데 그 사례로서 원효의 신앙을 들어준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 다는 나와 함께 즉 가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니까 다 나는 대등하다. 맞죠? 다음 3번,
라는 가의 내용에 대해 반론이다 라고 했는데 라에도 겸재, 정선, 단원, 기몽도 혹은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이런 정신은 곧 뭘 가리켜요? 창조적 정신이니까 역시 라도 가를 뒷받침하는 예시죠.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찾을 수 있죠? 그 다음 4번 마는 나부터 라에 나와 있는 데 대한 요약 결론이다. 그래서 마달락 맨 처음 접속어가 뭐가 나왔어요? 요컨대. 우리가 요컨대 하면은 요약하건대 라는 말의 준말이고 따라서 즉 앞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한 요약 결론을 쓰죠.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하고 앞에서 제시한 거에 대한 요약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15번에요. 라에 제시된 글 그러니까 라달락만 가지고 출제한 거죠. 라달락의 논리적 구조를 물었어. 자 방금 우리가 14번 문제는 문단과의 관계고 문단 간의 관계고 이제 15번 문제는 한 문단 안에서의 문장의 관계야.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 문장들이 즉 중심 문장이 뭐고 뒷받침이 뭔지 판단을 하는 거고 문단끼리의 관계 역시 중심 문단이 뭐고 뒷받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조를 이해하면 되죠. 자 라를 봤더니 선택지를 보죠. 기억은 니은의 전제다. 그러면 기억에 제시된 겸재, 정선, 단원, 기몽도 여기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 니은에서 이 화가들은 화보 모방주의의 인습에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했다. 니은은 기억을 뭐 한 거야? 니은은 기억에 나와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니은은 보다 상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억을 부연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기억이 니은의 전제다. 이는 틀린 설명이지. 이해돼요? 전제라는 말을 쓰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다 넓은 범위의 화자를 다루고 중심은 어디에 있어? 뒤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지금 이 글에서 기억, 니은의 관계에서 중심은 어디에 있어? 기억에 있고 오히려 니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2번 니은은 기억의 근거다. 요게 맞겠죠? 보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됐어요? 또 그러므로 15번의 정답은 2번. 13번 디귿은 니은의 예시다 라고 했는데 더욱이 그들은 산수화나 인물화에 말라붙은 조선시대 화풍에 한거하여 하고 대담하게 그려냈다라고 했는데 이는 니은을 예를 든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한 예를 즉 들어준 것이니까 역시 잘못됐고 미음은 리을에 대한 반론이다. 미음은 리을에 있어 이는 혁명과도 같은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들의 그림이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된다라고 했으니까 강조해 준 거죠. 반론을 편 게 아니라 강조해 준 것이니까 부연한 것이죠. 요거 조심해. 그러나라는 접속어는 분명히 반대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앞의 내용에 대한 강조. 왜냐하면 그러나 뒤에 반대되는 말이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 거야. 자, 본문 봐요. 먼저 이 앞까지는 이 14번 지문 나오기 전까지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민족문화의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에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 얘기 써놓은 거야. 전통의 본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목이야. 우리가 그 앞 대목은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 뒷부분을 같이 봅니다.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자, 이때 계승이라는 한자어는 이 개자에 실사변이 들어간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을 개자죠.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암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했으니까 이 앞에 어떤 예가 먼저 나왔겠다는 거야. 연암 박지원의 예를 들었다는 얘기지.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인습할 때 습자를 봐. 인습할 때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 인자는 가둘 인자고 습자는 과거부터 내려오져 오는 것이니까 용용자에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드이자가 받침에 있다는 걸 조심하자고 그랬어. 인습이라는 글자 할 때 이 습자 오드이자가 들어있다는 거. 타파하면 무슨 뜻? 깨뜨리다. 깨뜨릴 타자니까 손수변에 정을 들고 있는 거지. 깨뜨릴 타자 손수변에 정을 들고 있고, 정을 들고 뭘 깨뜨리겠어? 돌을 깨뜨리니까 깨뜨릴 파자에 돌석자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손수변과, 중요한 건 손수변과 이 돌석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손수변과 돌석자가 타파라는 글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즉 부수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 밑줄 치고, 바로 이게 중심 문장이야. 즉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민족문화의 전통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이야. 이것이 중대한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나달락은 그 사례로서 가달락을 뒷받침하는 보다 근거로서 세종을 들었고, 다달락은 원효를 들었고, 그리고 라달락은 겸재 정선, 김홍도, 신윤복을 든 거죠. 자,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묻는다면 우리는 나달락은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걸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는 건 나다라를 기억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몇 가지 검토해야 될 문법적인 것, 그리고 어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글의 주제를 물었을 때는 가달락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다라 예를 들어준 부분은 건너뛰고 첫 문장만 보면 되는 거야. 뭐가 나와 있는지만. 그리고 마지막 마달락을 또 눈여겨서 읽어야겠죠. 이해돼요? 자, 나를 봅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 밑줄 치고. 이렇게 글의 독해에서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우리가 글을 놓치지 않고 이어 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점은 뭘 의미합니까? 즉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자, 뚜렷이는 뚜렷하다에서 온 말이고, 그러므로 하다가 붙는 말에는 원래 전미사 히를 써야 되는데 앞이 시옷 받침일 때는 뭘 쓴다? 이를 쓴다. 그래서 뚜렷이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앞이 시옷 받침으로 끝날 때에는 반드시 전미사 뭘 쓴다? 이를 쓴다.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고루하다 밑줄 치고, 고루하다 고자에 옛 고자가 더 가두어져 있지. 그렇지? 따라서 낡았다라는 거예요. 고루하면 매우 낡은, 고루한, 매우 낡은. 그러니까 이 고루는 뭐의 반대말이야? 창조의 반대말이겠지? 창조가 새로운 걸 만든다면 고루하다는 것은 매우 낡은 걸 말하니까 창조와는 반대말이겠죠. 고루한 보수주의 유학자들에게 한글 정책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 밑줄 치고, 이때 밑줄 친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은 곧 뭘 가리켜? 한글을 말하지. 수사법, 은유법이죠. 은유법.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닌가. 햇빛을 못 보다 밑줄 치고,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뭐 한 거야? 묻혀버렸을 거다.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 사장된다고 그래. 아예 나오지 못하고 사장돼 버렸다. 사장돼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아예 나오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아예 묻혀서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 해? 사장되다라고 해. 다음 다달락. 이번엔 또 하나의 예로 원효의 불교 신앙을 들었죠. 그래서 서술어에 뭐라고 써 있어? 또한 그러하다. 이때 그러하다가 가리키는 건 바로 나달락에서 이 점이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지? 뭐라는 거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 이 말이지.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 즉 이때 서학은요, 서쪽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서쪽은 중국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므로 서학이라는 얘기는 곧 중국의 학문을 말한 거야. 당시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는 얘기지. 서양으로 간 게 아니지. 이해됐습니까? 서학을 하지 않았다. 그 원효의 화엄경소, 즉 소라는 건요, 화엄경소 할 때의 소는 어떤 책에 대해서 평을 써놓는 한문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경서에 대한 뭐야? 소를 붙였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논문이야. 그래서 화엄경에 관한 논문을 쓴 거지. 이 원효가 쓴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 탐험기의 본이 됐다라는 얘기는 모범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원효의 화엄경소가 현수의 글보다 앞섰다는 얘기지. 그렇죠?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하고, 항거하다라는 얘기는 저항한다는 얘기인데, 저항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뭔가에 저항하면 손으로 시위하죠. 그래서 항거라는 말에 손수변이 들어있죠. 항거하고, 둘 다 손수변이 들어있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그러니까 한국사적 지식으로도 해동종은 원효가 창시한 불교의 종파다. 그런 얘기지. 그뿐만 아니라, 이때 그뿐만 아니라, 주로 이 뿐만 아니라는 원래가 뿐이 의존명사로, 여기서는 뿐이 의존명사로 사용되기보다는 조사로 쓰였으니까 뿐만 아니라가 혼자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국어사전에서,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아예 예시문에 원래는 그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그저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이그저 없이 뿐만 아니라 라고 써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로 뿐만 아니라는 무슨 역할의 연결어로 쓰겠어요? 앞 내용에 대한 뭐야? 앞 내용에 대한 첨가. 게다가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전도할 때 전자를 봐. 아까 우리 바뀐다, 변화한다 할 때 전화는
바뀔 전자는 이렇게 썼죠. 그래서 붓에서 놀이로 전화했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전도할 때는 전한다 라는 뜻이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지. 그러므로 전자에 뭐가 쓰였어? 술의 거자 대신 뭘 썼어? 사람 인자를 썼지. 그렇죠? 이렇게 전자를 쓰면 이건 뭐 한다는 거야? 즉 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사람이 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 도를 전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여기 술의 거자가 들어가면 마차를 가지고 바꾸다 이런 의미고, 옮기든 아니면 이동하든 바꾼다는 뜻이지만, 사람의 자가 들어가면 전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붙고 이 전자만 쓰면 이건 언제 써요? 바로 맡을 전자. 그래서 즉 전문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즉 어떤 일에 잘 알고 있는 자, 전문가 이럴 때는 옆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됐습니까? 알아둬야 돼. 따라서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불교의 창시자였다. 우리 창시했을 때, 창자는 창조, 창제처럼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시는 시초라는 얘기죠. 맨 처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놀랍게도 거기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계집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즉 모든 생명은 어머니의 태에서 출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자야. 시초, 시자. 창시. 이해됐어요? 창시자였다. 이런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이 아닐까. 이는 귀중한 재산이라는 거야? 귀중한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귀중한 재산이라는 거지. 따라서 수사법은 뭘 썼죠? 서리법. 다음 라달락도 겸재정선이나 단원기몽도 혹은 해원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런 정신은 역시 다에서 말한 그러하다가 가리키는 거고, 또한 나에서 말한 이 점이 말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글을 구조적으로 읽으면요, 한 번 읽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야? 그 내가 읽고 있는 글이 주제와 어떤 관계인지를 자꾸 돌아보며 보는 거야. 그리고 지시어나 접속어가 뭘 가르치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는 거야.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번 읽으면서도 그 글은 오래 기억에 남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어봤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책 덮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읽지 않고 글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 번 읽거나 똑같이 기억이 안 납니다. 됐어요? 한 번 읽을 때도 구조적으로, 다시 이거를 볼 때도 다시 한 번 글의 구조를 따져가면서 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반복입니다.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어떤 책을 두 번 읽은 걸 두 번 반복했다고요. 한 번 읽은 걸 그냥 한 번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한 번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느냐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다시 라로 가면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 화가들은 누굴 말해? 정선과 김홍도와 신윤복을 말해. 그러면 정선, 김홍도, 신윤복 앞에 있는 그 겸재니
단원이니 해원이라는 말은 뭐야 이거? 호죠. 별개의 이름이지. 이 화가들은 화보 모방주의의 인습에, 화보 모방주의란 뭐야? 중국의 그림을 그대로 베낀 걸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중국의 그림과 유사할수록 높이 평가했다는 거지. 그런 화보 모방주의에, 또한 실제 사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걸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솔고가 새 그림을 꽃 그림을 그렸는데, 심지어는 새가 그게 정말 꽃인 줄 알고 날아가서 앉으려다가 부딪혀 떨어져 죽었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가 즉 전설처럼 퍼지면서 높이 평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 인습에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정취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 그림에 가까운 걸 베끼는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렸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 이전에 사대부들의 그림도 풍속화가 있지만 그 그림들은 우리 자연이 아닌 중국의 자연이에요. 봉우리가 너무 높고 산이 우리나라 산에 비해서 훨씬 바위나 봉우리들이 크고 높게 그려져 있다고. 이해돼요? 또 사람의 모습도 뭐야? 중국 사람에 가깝게. 그 중국 고량주에 그려져 있는 그런 배불뚝이 아저씨 같은 머리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런 아저씨만 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마치 교회 어릴 때 다니면서 예수님 그려봐라 하면 하얀 백인을 그려놓듯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백인도 아닌데 그리라고 그러면 잘생긴 하얀 백인을 그려놓는다. 그것도 막 금발이 막 휘날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는 결국 우리가 창조적으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예수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단 같고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에게 예수는 당연히 흑인의 모습이어야겠지. 우리에게 예수는 뭐야? 동양인의 모습이어야 되겠고. 이해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백인일 수는 없잖아. 존재한다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의 하얀 백인일 리가 없지.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 이걸 모방주의라는데, 이들은 당시에 그런 화보 모방주의의 반기를 들고 우리 자연을 묘사했다. 묘자봐, 추출할 묘자, 뽑을 묘자야. 그러니까 손수변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사자가 사실주의 할 때 그 사자인데 묘사할 사자거든. 마치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듯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세조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묘사했을 때 묘자에 손수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자에는 세조자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새가 위에서 그대로 보듯이 사진으로 찍어내듯 똑같이 그려내는 거야. 그를 묘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거다. 대신 중국의 그런 자연을 모방한 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자연을 보고 그대로 묘사했다면 그건 화보 모방주의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가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다 못한 걸 중국 그림이 멋지다고 따라하니까 그걸 화보 모방주의라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을 뭐였다는 거야? 묘사했다. 그래서 묘사란 곧 감각적으로 구체화했다. 감각적으로 구체화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할 때 더욱이라는 부사에 전미사 뭐가 왔어? 이가 와서 역시 부사를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말에 전미사가 이나 음일 때에는 반드시 어근을 뭐한다?
밝혀 적는다. 따라서 더욱이 하고 밝혀 적었고, 그들은 산수화나 인물화에 말라붙은 밑줄 치고, 이 말라붙다의 뜻을 물었죠. 우리 시험에 한번 말라붙다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말라붙다는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걸 질문했지. 어떤 의미지? 응? 그동안에 계속 산수화나 인물하면 그려대서 소재가 말라붙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라붙다라는 얘기는 소재가 고갈됐다, 소재가 제한되었다. 그래서 이제 식상한 거겠지. 그래서 소재가 제한되었다, 소재가 말라붙었다라는 얘기는 소재가 제한되었다라는 얘기야. 즉 소재가 제한된 조선시대 화풍에 한거하여 밭가는 농부, 대장간 풍경, 서당의 모습, 씨름하는 광경, 그네 뛰는 안악 등 현실 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렸다. 우리 대담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용감하게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용감하다는 게 한의학에서는 이 간에서 온대요. 간이 건강해야, 간이, 그래서 우리 간이 크다 이런 말 하지. 뭔가 이렇게 좀 과장된 행동을 잘하면 저 새끼 간땡이가 부었다는 둥, 간이 크다는 둥, 이런 말을 한대.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간이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 우리 겁을 먹으면 뭐야? 간이 오그라들었다, 간이 오므라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대담하다 할 때 그 담자가 간 담자야. 그래서 담자에 뭐가 들어있어? 왼쪽에 고귀육변이, 사람의 신체를 말하니까 고귀육변이 들어있죠. 이해됐어요? 즉 대담하게 그렸다, 용감하게 그려냈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혁명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이때 혁명과도 같다 밑줄 치고, 이때 혁명과도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새로운 창조였다 이 말이죠. 혁명이 그거잖아.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새로운 창조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혁명의 비유를 한 거야. 수사법, 직유법이지. 혁명과 같은 했으니까 직유법이지.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때 그러나는 역접이 아니라 강조라고 그랬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의 그림이 민족문화의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유산했을 때 유자가 남겨지다라는 얘기니까 귀한 게 남겨질 것이고, 그래서 뭔가 남겨진다는 건 시간이 걸려 이동하는 것이므로 역시 책받침이 들어가고, 위에는 귀하다라는 의미의 귀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남겨질 유자, 남겨지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산자는 만들어낸 거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 생자가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생산하다의 즉 산자예요. 그래서 유산하면 남겨진 것, 과거부터 귀중하게 여겨져 내려오는 것, 즉 민족문화의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자를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스님이 지금 짚어주는 한자는 대부분 현실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야. 거기 겸쟁이, 단원 이런 사람들의 호를 설명하진 않았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그렇어요? 오히려 현실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그 한자를 분석하여 보자 이거야. 낱말을 그냥 막무가내로 보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유산이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면 찾을 수 있을 거고, 한거라는 말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뭐 찾을 거야? 손수변을 가지고 답을 찾을 거고, 계승한다, 인연 이런 말이 나오면 실사변을 가지고 찾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자에 대한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한자 공부하려면 무조건 어떤 단어를 외우려고 들고 그러면 오래 못 가. 기억도 안 나고. 알겠어요? 대신 한자가 공부해야 될 자료는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오늘 스님이 강조한 건 동자, 이음어, 동음, 이어들이야. 이게 결국 한자 공부의 키포인트야. 알겠어요? 다른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동음, 이어, 동자, 이음어. 알겠죠? 부수를 전제로 해서 동음, 이어, 동자, 이음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지. 이 쉬운 방법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이제 마달락에서 요컨대. 자, 요컨대라는 단어는 이 요약할 요자에 하다가 와서 하건대, 즉 요하건대라는 말의 준말인데 이 앞에 있는 요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니까 울림소리가 오면 하에서 뭐가 탈락해? 아모음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줄어드는 거야? 요컨대 하고 거센 소리가 오는 거지. 그죠? 반면에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맞춤법에서 설명한 거야. 반면에 생각 하건대가 만나면 이렇게 하다가 붙는 말이 앞이 안울림 소리가 오면 그때는 하가 통째로 사라지니까 뭐라고 쓰게 돼? 생각건대라고 쓰게 되는 거지. 이건 공식이죠. 생각건대라고 쓰게 되는 거죠. 요컨대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은 부단하다라는 이게 뭐야? 끊임없는. 그러면 단자가 뭐야? 끊을 단자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을 개자는 요 글자 앞에 뭐가 왔다고? 실사변이. 그죠? 그럼 얘가 뭐냐면요. 편물기계의 상형문자예요. 그러니까 실 같은 거 만들어내는 편물기계. 실자는 기계야. 쉽게 말하면 배틀. 거기에 실이 걸려 있으니까 있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끊을 단자는 뭐로 끊어? 칼이나 도끼로. 그래서 여기 뭐야? 도끼 부자가 온 거야. 그죠? 그럼 무슨 글자가 돼? 끊을 단자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즉 실사변이 들어가면 있는다라는 뜻이고 도끼 부자가 들어가면 뭐야? 끊어낸다라는 거야. 근데 부단한 그런 뭐야? 끊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계속되는. 왜 불단이라고 읽지 않고 부단이라고 읽었다고?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오면 부단하고 리을이 탈락하죠.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이제 계승이라는 글자가 눈에 익죠? 계승해야 할. 스님, 그런데 이을 개자에 강조하고 봤는데요. 만약에 승자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생을 못 믿으면 공부 못 한다고. 얘들 출제하는 놈이 그렇게 묻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승자는 외워야 끝나는 거거든요. 이건 이해한다고 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도 한자 두 개를 다 틀리게 하고 묻지는 않거든. 늘 하나를 잘못 써놓는다고. 그 잘못 써놓는 글자가 대부분 부수를 잘못 넣는다고. 자, 그 다음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 밑줄 치고. 형상화가 무슨 뜻이야?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즉 머릿속에 있던 관념적인 걸 형상화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형자도 뭐야?
형자도 형태 형자고, 그리고 상자도 모양 상자지. 모양 상자는 제부수 글자야. 코끼리 상자, 모양 상자라고. 따라서 형상할 때 이 형자에 흑토변이 붙으면 그건 틀 형자야. 뭔가 물건 만드는 틀을 말해. 그러나 이 흑토변이 없으면 그냥 모양이란 뜻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 흑토변이 들어가면 우리 그 그릇 같은 거 만들고 저기 흙으로 빚어서 뭐 만들면 모양 만드는 틀 있잖아. 그 틀 형자라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냥 모양이란 거야. 그리고 여기 상자는 제부수 글자라고. 그냥 코끼리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양이란 뜻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변화할 화자를 쓰고, 그러면 형상화라는 얘기는 뭐야?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형상을 질문할 때 우리 상자 많이 있잖아. 뭐 생각상자도 있고 서로 상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모양이라는 의미니까 모양 상자를 물어보는 거지. 알겠죠? 형상화된 물건에서 물건 했을 때 물자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 소우자가 부수에 있어야 돼. 그래야 물자야. 이 물이라는 건 이 발음을 얘가 담당하고 여기 소우자가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그래야 물자야. 손수변이 아니야. 소우자입니다. 그리고 건자에는 사람인변이 들어가고, 물론 오른쪽엔 소우자지. 이해돼?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글자에는 둘 다 소우자가 들어가 있는데 물자에는 소우자가 변부, 부수로 왼쪽에 있고 건자에는 사람인변이 붙었다고. 알겠죠? 받는 것도 있지만, 자, 우리 전통문화 중에 형상화된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유형문화재라고 하지. 유형문화재.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적 정신이 이 글의 핵심어죠. 창조적 정신이 이 글의 핵심어야. 자, 창자를 봐. 뭔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칼이나 도끼가. 따라서 여기 칼도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만들 조자는 책받침 부수가 들어가서 창조하면 만들어 전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만들었으니까 알려야 되니까 조자에는 뛰어가서 알릴 고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창조, 즉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창조적의 품사는 창조적 밑줄 치고, 창조적의 품사는 관형사, 뒤에 정신을 꾸미니까, 그렇죠? 창조적 정신, 정신을 꾸미니까 관형사,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그의 품사는 그 자체에도 있다. 그의 품사는 관형사, 뒤에 자체를 가리키니까 관형사. 자, 자체할 때 자자는 스스로 자자인데 채자는 무슨 채자야? 몸 채자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있나? 부수, 고기 육변이 들어있지. 그렇죠? 왼쪽에 잘 봐. 이게 고기 육변이야. 이 위를 덮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글자겠어? 뼈 골자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신체 할 때도 반드시 우리의 몸체, 몸을 뜻하는 글자가 올 때도 반드시 고기 육변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됐어요? 그리고 그 몸을 덮고 있으니까 이 살을 덮고 있으니까 뭐가 돼? 뼈 골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옆에 글자는 뭐야? 이건 풍부하다는 거야. 풍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뼈에 살이 풍부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몸이지. 알겠습니까? 신체 채자, 몸 채자예요. 따라서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하고, 즉 창조적 정신이라는 낱말이 문단 첫 문단에 중심 문단에도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예식을 그리고 마지막 마달락에서도 창조라는 말이 나와서 가장 중심되는 어휘가 창조적 정신이 중심 어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민족문화의 전통은 곧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다 라는 걸 말한 거고, 그 설명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다? 어떤 방법? 예시를. 예가 주되죠? 그죠? 나다라에서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자, 이제 15번, 17번, 18번, 19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7번의 가를 보시면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기미독립선언서 첫 단락이지.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락. 주제가 뭐예요? 첫 단락의 주제가 뭐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뭐야?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가, 조선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립선언의 내용과 그 취지가 들어있고, 따라서 문단 안의 구조는 주지 플러스 부연이지. 주지 플러스 부연의 구조죠. 본문 봅시다. 5등은 우리는, 이 등자가 무리 등자야. 오자는 나오자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이지. 자에, 이 자자거든. 이에. 그러면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1919년 3월 1일을 가리키는 거지. 1919년 3월 1일에 조선의 독립국인가?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이때 조선의 독립국 할 때 관형격주사 의를 해석상 주격주사 이로 해서 조선이 독립국임이라고 해석했어. 그러므로 조선의 독립국임은 명사절이 되는 거지.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 명사절이 되는 거지. 또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역시 해석상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역시 명사절이 들어있는 거지. 그 명사절 두 개가 이 문장에 뭐가 되고 있어? 목적어가 되고 있지. 이해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5등이고 우리고, 이해됩니까? 서술어는 뭐야? 선언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선언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야?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명사절 두 개를 이어놓은 문장이지. 그리고 이것이 독립선언의 뭐야? 내용이야. 결국 기미독립선언서 끝까지 읽어도 이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따라서 이 첫 문장은 독립선언서의 중심 문장이면서 이 첫 단락의 중심 문장이기도 한 거야. 다시 한번, 이 글 전체의 중심 문장이면서 동시에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라고. 됐죠? 또한 시험 문제에 이 첫 문장과 문장의 구조가 같은 것은 그럼 뭘 찾아야 돼? 명사절을 아는 문장. 또한 이 글에서 의의 쓰임과 같은 것은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주격 조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현대어에서 의는 해석상 주격으로 쓰였어. 여기 기미독립선언에서 의는 관형격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분명히 의는 관형격 조사지만 현대어로 풀었을 때는 주격으로 해석이 된다고 잊지 마요. 그래서 의미상 주격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차로서, 이때 차는 지시어야. 이것은 뭘 가리켜? 독립선언을 가리키지. 이 독립선언으로 세계 만방에 고하야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이 말이야. 만방할 때 원래 만자는 한자어에서 백, 천, 만 이런 건 그냥 모든, 많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방자가 무슨 방자? 나라 방자야. 방자가 나라 방자야. 그래서 이 고의읍자가 들어가 있고, 즉 나라 방자야. 그러므로 방향을 말하는 글자가 아니죠. 나라 방자를 써야 돼. 세계 만방에 고하야 알리다 이 말이지. 알려서 인류 평등의 대의를, 이때는 해석상 인류 평등이라는 대의를 말하지. 그 대의가 인류 평등이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이때의 의는 의미상 뭐야? 동격이야. 인류 평등이 곧 대의란 얘기지. 인류 평등이라는 대의를 극명하며 뭐야? 밝히며. 차로서, 이때 차는 뭐라고? 독립선언으로. 자손 만대에까지 고하야. 이때 고하야는 위에 고하야와 한자가 다르지? 한자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뜻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릴 고자 옆에 말씀은변이 붙으면 그때는 깨우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뭐하여? 깨우쳐서. 자손 만대까지 깨우쳐서 민족 자존의 정권을, 민족 자존이라는 뭐야? 올바른 권리를. 민족 자존이라는 올바른 권리를. 따라서 이때의 의도, 의미상 뭡니까? 동격이죠. 민족 자존이라는 올바른 권리를. 이때 민족 자존할 때 존자가 뭐야? 존엄할 존자가 아니야. 있을 존자야. 민족은 스스로 있는다 이런 뜻이야. 자존감할 때 존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지만, 여기 민족 자존할 때 존자는 민족은 스스로 있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있을 존자죠. 이해돼요? 민족 자존이라는 정권, 올바른 권리니까 바를 정자를 썼어. 이걸 다스릴 정자를 딱 써서 잘못 출제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정권 그러면 이 정자만 많이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야? 바를 정자야. 권자에는 나무 목변이 왔지. 따라서 바른 권리야. 나무 목변이 왔어. 중요한 건 이 나무 목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 바를 정자를 기억하는 거야. 올바른 권리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이 권자가 힘을 드러내면, 힘을 나타내는 권자면 나무 목자가 아니라 뭐가 와? 오른쪽에 힘력자가 오게 돼. 이해돼요? 이러면 권력, 힘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 힘력자가 아니라 나무 목자가 딱 붙어 있으면 이건 근본이 되는 거야.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인권이라는 글자를 찾아봐. 그럼 나무 목자가 붙은 권자인지 힘력자가 붙은 권자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라고. 됐습니까? 자, 따라서 민족 자존이라는 올바른 권리를 영유하게 한다. 뭐야? 영원히 유지하게 한다. 이게 바로 독립선언의 취지를 밝힌 거라고. 취지가 뭐야?
취지가 뭐야? 그렇지. 의도, 이유를 말한 거야. 따라서 가문단은 독립선언의 내용과 그 취지를 밝혔다.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공부했는데 가서 틀리면 그건 복습을 안 한 거야. 반드시 복습하세요. 알겠어요? 다른 거 없어. 합격해야 우리 사이가 좋아져. 됐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복습해. 그리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 오늘 국어 했으면 국어 복습해. 쓸데없이 딴 거 하지 말고. 이해돼요? 그게 포인트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율이야. 그러나 오늘 국어를 들으면 국어부터 복습하는 게 그게 올바른 학습이라고.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러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오늘 영어 공부할 게 있고 한국사 공부할 게 있고 선택 과목 공부할 게 있어도 내가 오늘 들은 과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계획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걸 기어이 하고 그리고 잠이 들어야지. 알겠죠? 무엇이든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만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미쳤어요? 공부하고 있게? 내일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데? 아십니까? 뭐 뉴턴은 뭐 뉴턴이냐? 그 뭐 죽기 전에 내일 죽어마다 한 그릇 그건 개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고. 그건 미친놈 또라이지. 내일 죽어 없어지고 지구가 망하는데 미쳤어? 여기서 공부하고 있거나 사과 심고 있게. 인간이 뭔가 오늘 의미 있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내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일이 뭐야? 오늘보다 더 나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기고 싶은 놈들이 많이 쓰는 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을 뭐야? 집중하라는 얘기는 뭐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10년 후에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어른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15년 후에 뭐가 되고 싶으니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오늘이 내게 전부기 때문에 열심히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은 새끼는 내일도 오지 않는다는 거고 내일에 기대한 기대도 없다는 거지.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멋지게 나올 수 있어. 허무해 보이고 뭔가 좀 그죠? 있어 보이고. 현실에서는 뭐야? 그냥 패배자야. 게으른 배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놈은 만나지 마라. 됐습니까? 그건 내 인생에 방해를 할 뿐이다. 항상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야, 너는 왜 오늘만 시간이 있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오늘만 시간이 있다면 미쳤니? 열심히 하게? 알겠어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자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하죠.